가등기 박는 거예요. 지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등기. 갑을이 있으면 갑이 그랬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세요라는 채권이 생겨요. 이걸 정지조건부 채권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은 아직 6개월이나 남았고 그 사이에 이놈이 병한테 팔아 제껴버리면 나는 채권자, 얘는 소유자. 시험에 합격해도 이놈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왜? 물권이 채권 이기거든.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현금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도 한 푼도 못 건져요. 그래서 이 채권을 을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갑부동산에 가등기를 박아요. 당신 나 진짜 합격하면 줄 거야? 그러면 나를 믿게 해줘. 가등기 박아주세요. 가등기 박아요. 이 가등기를 박아놔버리면 이제 이놈이 배신 때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배신 때려도 내가 이기거든. 그래서 가등기는 제 채권을 보전 지키기 위해서 박는 거고 실제 지켜줘요. 자, 가등기는 5월 1일. 역시나 배신 때렸어. 한 달 후 파란에 병원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박은 날이 6월 1일. 한 달 후. 가등기 후 제3자 등기예요. 등기 박았으니까 얘 소유권 취득. 얘가 소유자예요. 자, 내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한 달 후 역시나 팔았어. 자, 우리 화가 납니다. 당신 뭐야? 나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준다며 왜 팔아요? 빨리 말소시키세요. 가등기 권리자 을은 자기 권리를 침해한 제3자 이 병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두고 보아야 돼요. 번등기해야 돼요. 결국은 지가 시험에 합격해서 주세요 해서 자기 앞으로 번등기 치기 전에는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두 번째, 가등기가 박혀 있다고 해서 아하 당신은 갑에 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어떤 채권이 있겠군요 라고 추정되지도 않아요. 원래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는데 가등기에는 이런 등기 추정력을 주지 않아요. 가등기에는 어떤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결국 가등기 상태로는 번등기하기 전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힘이 없어. 힘력. 아무런 힘이 없어. 제3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결국 을은 번등기를 박아야 힘이 생겨요. 자, 번등기를 박기로 했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현재 소유자는 병, 갑은 자기한테 번등기 넘겨줄, 아니다. 번등기 넘겨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누구한테 번등기 청구해요? 병, 갑. 이후 채권자, 얘가 채무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한테 채권 행사해야 돼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소유자인 갑에게 번등기 청구합니다. 번등기 청구 상대방은 현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 갑에게 청구해요. 그 결과 번등기 박았어. 번등기는 7월 1일 날 박았어. 가등기 5월 1일, 3자 병등기 6월 1일, 그 후 7월 1일 날 번등기를 박았어요.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박았어요. 자, 순서는 가등기, 3자 병등기, 그 다음 날짜 순대로 얘 밑으로 2번, 3번, 7월이니까 4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번등기는 2번 가등기 밑으로 들어가요.
여기다 번등기를 박아버려. 즉 3번을 제끼려면 순번이 얘보다 선바로 가야 돼. 선바. 4번으로 가면 병보다 호빠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끼려면 순번을 선바, 3번의 선바는 2번이에요. 선바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비록 번등기는 나중에 박지만 순번은 소급시킨다 이 말이 나와요. 선바를 올려주겠어. 그래서 순번은 소급, 순위는 소급. 그래서 가등기 순번 2번을 써요. 그래야 얘가 호빠가 되고 우리 선바가 되거든요. 자, 순위는 소급하지만 소유권 취득 효력은 번등기 한때 7월 1일 날.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가 않아요. 가등기 한때로. 번등기 한때. 가장 중요한 게 정력 없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번등기 친때 7월 1일 날 절대 소급하지 않아요. 번등기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순번만 소급. 왜? 제껴야 되니까. 번등기 쳤다. 제3자 등기 순위가 밀렸죠. 호빠가 됐으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 그래서 얘가 소유권 먹는 거예요. 자, 이게 가등기예요. 자, 가등기 채권 보존 위에 가등기 치는 거예요. 자, 가등기는 채권자가 치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유, 채권자가 치니까. 번등기 전의 효력이에요. 번등기 하기 전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은 두 개가 나와. 실체법상 말소하세요 이런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두 가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두 번째 시커먼스는 실체법상 효력 없다. 제3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고, 가등기 있다고 해서 의리 가백에 등기 주세요 청구가 어떤 채권관계, 법률관계가 있다고도 추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그 밑에 가등기 후 제3자 비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죠. 가등기 권리자 흐름,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번등기 청구합니다. 번등기 후의 효력, 번등기 쳤네요.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순위는 소급. 하지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가 않아요. 번등기 친 때 소유권 취득. 엄청나게 나요. 따라서 번등기 치면 가등기 후 격려된 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자, 이제 안 한 거 두 개 합니다. 흘러가는 건데 1번의 맨 밑에 가등기 권리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중간에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 양도하고 가등기도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걸 가등기된 가등기상 권리를 채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흘러가요. 그래서 당연히 채권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도 병에게 넘겨줘야지. 양도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의리, 맨 밑에 시커먼스. 의리 가등기 한 후 역시나 병한테 팔아 제꼈네. 자, 의리 번등기를 했어요. 찾아갑니다. 의리 병. 자, 여기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의리 7월 1일 날 번등기 했어. 얘가 6월 1일 날 등기가 돼 있었죠. 한 달간 얘가 살았다고 해봐요. 넘겨받고 살았어. 번등기를 한 의리 병을 찾아가요. 병, 내가 순번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당신 한 달 동안 나한테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 내놓으세요. 안 돼요. 이유, 소유권은 이때 취득했어. 그러니까 6월 1일 박은 때로부터 얘가 번등기 친 7월 1일까지는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한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급할래요. 의리 번등기하고 그동안 병의 사용에 관해서 부당이득 내놔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이유, 얘는 소유자로서 적법,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과실반환해라 하면 스스로는 달라고 할 수 없다. 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 가등기에서. 제일 어려우니까 흘러가요. 흘러가. 나머지 정답 박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어려우신 분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등기 추정력. 내 앞으로 등기가 박았어요. 을이에요. 갑으로부터 매매한 후. 자, 내 등기된 소유권 권리적법 추정. 등기 원인 매매로 기재했겠죠. 원인도 적법, 절차도 적법 다 추정돼요. 대리인이 샀어요. 대리권 있다 추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요. 허가 받은 걸로 추정. 내가 저당권을 박았어요. 채권 있는 걸로 추정. 다 좋은 걸로 추정해줘요. 자, 말소 등기. 얘가 살짝 어려운데 내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말소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당신 팔았나 보군요. 갑이라고 해봐요. 당신 소유권이 소멸했으니까 말소됐겠죠. 즉 말소 등기도 그 말소된 권리가 소멸되었으니까 말소됐겠죠. 권리가 소멸됐다는 점에 추정력이 있어요. 얘기가 좀 어려워요. 자, 한번 그래도 해봐요. 그런데 이 말소가 누군가에서 불법으로 말소됐어. 내 소유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그러면 나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권리가 소멸됐다는 추정력도 이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는 불법 말소니까 당신 권리 소멸했네요. 이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이해가. 따라서 이제 연결돼요.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맨 마지막 놈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왜? 추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인적 범위 모든 3자에 대해 추정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전 소유자 을이 갑으로부터 샀죠. 갑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추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 매매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돼요. 이 말을 이전 등기 추정력은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같은 말이에요. 물권 변동의 당사자는 매매계약 당사자 갑하고 을을 말해요. 즉 을은 매수인은 자기한테 판 매도인 전 소유자 매도인 같은 말이에요. 전 소유자도 미친다. 이 말이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전 소유자가 당사자잖아. 당사자. 추정력 효과 세트.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자, 밑에 판례도 한번. 등기 명의인이 내가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 또는 어떤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대요. 등기 추정력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둘 중 하나겠죠. 자, 범죄 흔적 찾아봐. 이런 게 내오는 게 아니요. 그냥 한 번 읽고 이해해버리면 돼. 범죄 흔적. 범죄 흔적 다소 나왔어. 다소. 자, 내가 조금 다르게 주장했죠. 조금. 그러면 불이익 준다 안 준다? 불이익 안 줘. 아주 조금 다르게 주장한 걸로는 판사님이 너그러우셔서 불이익 주지 않아요. 따라서 조금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당신 깨집니다 하지 않아요. 봐줍니다. 봐주는 거야. 그래서 다소 과장 광고도 사기 아니고 다소 다르게 주장해도 깨지지 않고 부정으로 끝나. 사기 아니죠? 여기도 추정 깨지지 않아. 괜찮아. 봐준다는 얘기예요. 봐줍니다. 봐주는 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추정 깨지는 경우 이때 이제 깨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갑이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세종대왕 사망자 또는 슈퍼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추정력 깨지겠지. 그래서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된 등기는 추정력 깨집니다. 두 번째 깨지는 거 판례.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위의하면 돼요. 자, 내가 등기 원인을 매매로 박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입증됐어요.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은 위조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었네. 위조됐네. 그러면 내 등기 추정력 권리적법 추정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이 경우 이때는 깨진다고 느낌이 와야 돼. 내 느낌이. 왜 이게 깨지지? 그러면 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계약서가 위조됐죠? 그럼 깨져야지. 저기는 조금 다르게 주장했으니까 저건 괜찮다고 봐야 되고 계약서가 위조됐는데 깨진다. 이해가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언제 박느냐? 건물 신축자가 박아요. 처음 등기니까.
그런데 보존등기 박은 이놈이 지가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란 게 밝혀졌어. 그러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져요.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깨집니다. 자, 신축한 게 아닌 게 밝혀져서 깨져야 되는데 얘가 주장이요. 판사님, 제가 신축하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갑으로부터 샀네요. 저 실체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양수한 거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부인해버렸지. 판사님, 저는 이놈한테 판 사실이 없는데요. 그러면 역시나 깨져요. 그래서 지는 샀다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그럼 어떡하겠어? 깨진다고 봐야지. 오케이, 이 정도. 등기 주장력은 여기에 있는 게 나오니까 하나하나 훈련해가지고 익숙해지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총론 마지막 물권의 소멸.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자, 혼동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부터 봅니다. 혼동이 일어났네요. 뭐가 혼동이 일어났느냐?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먹어버려요. 내가 전세 살다가 사버렸어, 아파트. 그러면 나는 전세권이 있다가 소유권 먹었죠. 둘 다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는 필요 없지. 전세권이 필요 없지. 소유권이 있으면 되니까. 즉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필요 없는 제한물권을 소멸시키는 법조문이 혼동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이게 혼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에요. 자, 봅니다. 동일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놈한테 속하면 필요 없는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이 소멸. 이게 원칙. 따라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먹어버리면 필요 없는 지상권 소멸이에요. 제한물권이 소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외가 발생해요. 그러나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 되어 있었거나 또는 자기 후빠가 있거나 그러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른쪽 구체적으로 나와요. 3자 권리 목적 후빠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해결합니다. 동그라미 체크 했었나요? 오래 했죠. 이제 그걸로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갑토지 밑줄, 을 동그라미, 을 지상권 밑줄, 병 동그라미, 병에 걸린 지상권 위에 저당권 밑줄. 자, 동그라미가 을 들어가 있고 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혼동이 난지 봐야 돼. 을이 매수, 소유권 취득. 그럼 을에 체크. 자, 을이 혼동이 일어났죠. 뒤에 놈 있어요, 없어요? 뒤에 놈 병이 있죠. 뒤에 놈 병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소멸하지 않는다 끝났네. 맞는 지문. 이렇게. 자, 두 번째. 갑토지 밑줄, 을 동그라미, 을 1번 저당권 밑줄, 병 동그라미 2번 저당권 밑줄.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을이 소유권 먹었죠. 그러니까 을에 체크. 뒤에 놈 병이 있죠. 뒤에 놈 병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맞는 지문.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네요. 저당권 동그라미, 가압류 등기 동그라미. 자, 그 후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먹었죠. 저당권에 체크. 그러면 자기 뒷놈, 가압류 등기 친 놈이 있죠. 뒤에 놈 있네요. 소멸하지 않는다. 갑토지에 을 지상권, 병 저당권,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병이네. 병에 체크. 병은 꼬레비죠. 뒤에 놈 없네. 소멸. 여기만 소멸. 임차권. 임차권을 전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거든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지가 낙찰받아서 소유권 먹었네요. 전세 살다가 세 살다가 사버렸어. 낙찰받았어. 그러면 임차권 필요 없지. 따라서 전세권 소멸하듯이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 시험은 두 번째가 나와요.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네요. 임차권. 그런데 그 후 제3자 저당권. 임차권 동그라미, 제3자 저당권 동그라미.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임차인이 먹었죠. 소유권. 임차권에 체크. 뒤에 놈 있죠?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뒤에 놈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끝났네. 이렇게 풀어요. 혼동. 동그라미 혼동 있는 놈한테 체크. 뒤에 놈 있다 소멸하지 않아. 뒤에 놈 없다 소멸.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지금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 났을 때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간의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권, 광업권, 제한물권 아니죠. 그래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냥 점유권 계속 있고요. 금캐다가 이 산을 사버렸어. 새 살다가. 그러면 소유권도 먹고 금도 계속 해야지. 산 샀다고 광권이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아니니까 혼동의 법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자, 2번. 이번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본 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소유권하고 혼동이 아니라 제한물권, 제한물권 혼동이 일어나요. 봐봐요. 그림 보면 알아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 들어갔어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을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병에게 담보대출을 일으켜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자, 이 그림. 전세 살다가 이렇게 혼동이 일어났어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이란 제한물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나면 둘 중 뭐가 소멸해요? 제한물권인 전세권이 소멸해요. 갑 부동산에 을이 전세 살다가 을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요. 소유권하고 혼동이라는 게 아니라 이 두 놈이 혼동이 일어나.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병이 먹든지 을이 먹든지 한 놈이 먹어요. 제한물권,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소멸할까요? 혼동의 법리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할까요?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린 거예요. 자, left, right,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소멸했죠? 왼쪽, 오른쪽. 민법은 일관성이 있어요. 오른쪽 놈이 소멸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세권을 잡고 있죠. 잡고 있는 놈이 오른쪽으로 하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 기억하면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오른쪽 놈이 무조건 100% 저당권이 소멸해. 왜? 제한물권, 제한물권 혼동은 경우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전세 사는 놈이 저당권 설정하거나 을이 지상권 살다가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 경우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결국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혼동이 일어나든가 지상권하고 이걸 잡고 있는 저당권이 혼동이 일어나든가 결국 잡고 있는 저당권이 소멸해. 무조건 100%야 100%.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혼동이 난 게 아니라 제한물권, 제한물권 혼동은 지상, 저당, 전세, 저당 이게 혼동이 일어나고 둘이 혼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저당권이 소멸해. 오른쪽 놈 저당권. 아셨죠?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저당권이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다. 그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자, 마지막 혼동의 효과. 시커먼스 봅니다. 저당권자가 이 아파트를 샀네요. 소유권 먹었네. 그러면 혼동이 일어났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자, 소멸했어.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한 달 후 이 매매가 무효했던 거야. 그 원인행인 혼동이 일어난 원인행인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어요.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못 먹죠.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혼동으로 소멸했던 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아멘 하고 맞는 지문. 아멘 했다는 얘기는 부활한다 단어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는 지문. 이거 그냥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 하면 맞는 지문. 그래서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 버리면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소멸한 거 되살려야지. 왜 나만 피해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했던 저당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게 혼동이에요. 혼동. 혼동은 10주년에 걸려 있어요. 22회 때 한 문제로 나왔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 문제짜리 10주년. 그래서 보통 한 문제짜리 잘 안 내고 지문 하나 정도로 넣어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 하나 정도로 내고 10주년이니까 모르지. 한 문제짜리 내버릴지.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체크. 뒷놈이 있어? 소멸하지 않아. 지가 꼬레비야?
소멸.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왼쪽 멸시. 소멸시효. 소멸시효 봅니다. 점유권,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려. 이렇게 훈련해요. 소유권, 절대 안 걸리지. 용언성, 항구성. 저당권, 채권이 있는 한 절대 혼자 날아가지 않아요. 결국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특히 지역권. 우리 지역권에서 불가분성에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야? 소멸시효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스톱시키지. 공유자 1인이.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자, 물권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는 지문. 자,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박을 수 있는데 지상전세권 마음대로 포기 못해요. 포기하면 소멸. 그러면 저당권이 지상전세권 여기 잡고 있죠. 목적물이요. 목적물 멸시라면 얘도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지상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막 지상전세 포기 못해요. 막 포기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버리거든. 오케이,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물권 총론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아마 거기까지 잡혀있어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시험은 정확히 2시 반에 봐도 되겠네. 그죠?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